강원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직접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고교학점제. 2025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 또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먼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통해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 춘천을 오다 보니까 정말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단풍이 든 산을 보면서 비로소 가을이 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난 봄, 여름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쁘게들 시간을 보내셨죠. 특히 요즘은 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우리 취업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얘기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그래서 오늘은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직접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매우 부합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저는 의료기획과를 전공하였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냐보다 무엇을 가르치냐가 그런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자, 저도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이 고교학점제에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소개한 것처럼 강원도는 9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출연한 원주 의료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내후년 2022년이 되면 강원도에 있는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고요. 2025년이 되면 강원도에 있는 모든 일반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고교 학점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 시대적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4차 산업시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시대에는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보다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이것을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이제 기술을 발현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매우 부합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의 키포인트는 학생들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점일 텐데
이 부분이 장점으로 이어져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고교학점제는 사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주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내가 커서 뭐 하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진로 탐색을 하는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발전시킬 계획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선택한 코스와 연계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고교학점제 우리 당사자, 두 학생들은 어때요? 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원주의료고등학교죠? 원주의료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잖아요. 고교학점제를 먼저 경험한 학생으로서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는지. 저는 의료기계과를 전공하였는데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타 학과인 바이오의학과 과목을 이수하고 목표했던 제약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취업을 했어요, 지금? 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됐어요, 입사한 지? 입사한 지 이제 2개월 됐어요. 2개월. 그러면 첫 월급을 타면? 첫 월급을 타면 뭐 이제 할 계획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 외식. 네. 역시 저는 제가 꼰대인가 봐요.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첫 월급을 타면 빨간 내복을 사서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해 드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꼰대였네요. 자, 정혜인 학생처럼 뒤늦게 적성을 찾고 이제 취업까지 한 성공적인 케이스가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교학점제 순기능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수업을 직접 선택하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떤가요? 과목 선택이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네, 저는 제약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동근 학생은? 네, 저는 농부가 되기 위해 농고에 진학을 하였고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또한 1학년 때 전공 탐색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전공 선택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효자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홍천농업고등학교 김동근 학생. 홍천농업고등학교는 미래농업선도 고등학교잖아요. 여기에 이제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배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졸업 후 시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저는 시설 채소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 학점제로는 식품 가공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에 토마토 재배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학점제로 식품 가공을 배우고 있는 이유는 식품 가공 같은 경우 토마토를 가공을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것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토마토 재배하게 되면 제가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학생들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원주의료고등학교에서 자라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고등학교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위치해 있는데요. 문막시록고등학교에서 출발해 지난 2010년 의료기기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부터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친구들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저희 바이오 분석과 실습하러 실습실 가는 중이에요. 그게 어떤 수업이에요? 저희 전공 동아리인데 학점제로 하는 수업이에요. 일반 학교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배우고 싶은 과목을 다양한 코스대로 수업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원주의료고등학교는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3개 학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3개 학과는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서 특성이 나뉩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전공 심화,
그리고 탁과 전공, 융합 코스 3가지로 구분되어서요. 총 9개의 과목으로 코스를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이 그 코스를 선택할 경우 18학점을 이수하게 되고요. 만약 타 학과 교육과정에 흥미나 적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하여서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인 3D 프린터로 의료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의료기계과에서는 3D 설계 프로그램부터 3D 프린터, 기계 가공 기술 등 의료전자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연구 개발과 시제품 제작 과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론은 기본이고 최고의 시설에서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고의 최대 장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기를 만드는 만큼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의료기기 RA 전문가 수업으로서 현재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분석을 하고 국내 시각처에서 요구하는 기술 자료나 기술 문서 등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좀 더 학생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과가 바로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의학과인데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바이오 관련 산업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학교는 지난 2019년 바이오의학과가 추가로 지정됐어요. 의료고에서는 현재 의료기계, 의료전기전자, 바이오의학과 등 모두 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최고의 마이스터들, 바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지금 하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DNA를 추출해서 증폭시킨 다음에 잘 증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실습이라 재밌어요. 이 학점제에 관련해서는 어떻다고 봐요? 본인이 봤을 때? 학점제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더 심화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는 경험도 적고 미래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우리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부전공 제도를 이용해 다른 학과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바이오의학과라는 과가 신설된다는 거 듣고 관심이 있어서 했다가 마음에 들어서 학교에 들어온 게 된 것 같아요. 전공 시간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지나간 것도 코스 학점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네.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면서 물론 과를 선택하고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저처럼 다른 과에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의료고는 1학년 때 전공 적합도 검사와 꾸준한 진로 상담을 통해 학업을 설계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책자에 그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나올 겁니다. 이 책자를 먼저 딱 펼쳐서 우리 기계과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1순위가 내 전공에 1순위가 나와 적합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이 학점제 안내 자료하고 여러분들 전공적합도 프로파일 검사한 거랑 매칭을 해서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랑 일치하는지, 어떤 게 더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인지 알아보고 나의 흥미, 나의 학습 코드 이거와 맞춰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심화 감정은. 세상엔 같은 얼굴의 사람이 하나도 없듯 개성도 취향도 다 다르잖아요. 고교 학점제는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의료기기 분야 최고의 마이스터를 꿈꾸는 우리들의 미래가 한층 밝아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본교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 위에 새로운 전공 하나를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얻게 된 학생들은 본인이 평소 알고 싶었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지식의 습득의 기회는 과목에 대한 흥미와 적극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결과를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수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의료고에서 미리 만나보셨는데요.
2025년이면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서열화 교육이 아닌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대단한데요. 아니 이 그 K 방역이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1등 공신들, 이 주역들이 이 원주 의료 고등학교에 다 모여 있네요. 예. 아니 근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와, 마치 그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인 학생, 어때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야 가능한가 싶은데 어렵진 않아요? 본인이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잘 맞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제 원주 의료 고등학교 영상을 봤는데 원주 의료 고등학교 자랑을 또 한번 들어봐야죠, 정인 학생. 네. 우선 저희 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실습을 할 때 보호 장비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뭐 DNA 뭐 이런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스럽네요, 진짜. 네. 영상만 봐도 학교에 이 바이오 의료 장비들이 정말 많다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원주 의료고등학교는 이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인허가까지 다양한 이 수업을 배울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강상성 선생님. 네. 네, 원주 의료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원주 의료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때 적성 검사 결과와 그리고 그 진로 선생님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지 먼저 고민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자신이 입학한 학과의 그 학과 전공 기초 이론과 실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원주 의료고등학교는 그런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이 맞다면은 학과별로 2개의 전공 심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 심화 코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더 세분화되게 그 집중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새롭게 그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는 현재 1학년부터는 타학과 전공을 24학점 이상 들으면은 이제 그 마지막 생활기록부가 나오죠. 거기에 부전공이 표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원주 의료고등학교를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전공 심화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접하면서 이 마치 대학생들처럼 부전공까지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자, 이재철 장사님, 잠깐 봤는데 고교학점제 장점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짚어보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 204단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졸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192단위, 이제는 학점이라 부릅니다. 192학점을 이제 이수하게 되면 졸업할 수 있고요. 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7회의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16회로 수업량이 감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축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과목 선택권과 더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중요한 부분이 부전공 제도입니다. 이것도 앞서 없었던 제도인데요. 타학과, 예를 들면 전기과 학생이 이제 기계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면 이 학생에게 부전공 자격을 주고 이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부전공을 받아서 이제 졸업을 했을 때 취업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부전공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의료고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성공적인 부전공 이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자기 학과에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학과 심화 코스를 이수하고 거기서도 이제 세부 전공을 또 부여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세부 전공을 인정을 받으면 되고
혹시 이제 타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타학과 전공 그 세부 코스를 이수를 하면 18학점입니다. 네. 18학점에다가 6학점을 더하면 24학점이 되는데 그 나머지 6학점에 대해서 3학년 2학기 때 개설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1학년에게 적용이 될 제도고요. 그 6학점을 추가로 이수를 하면 이제 24학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전공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료고에는 이 의공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격증 하나 따르면은 뭐 필기는 물론이고 실기도 신경 써야지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원주 의료고등학교에서는 일정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 이 의공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학사님 이것도 고교 학점제 일환인 건가요? 우리가 운전면허증 딸 때 필기, 실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기 통과해야 실기를 보니까요. 종전에는 필기, 실기 이렇게 일회성으로 평가를 해서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과정 평가형 자격에서는 그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능력 단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이수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서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과정 평가형 자격은 이제 고교 학점제보다 먼저 시행된 정책입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와 궁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2개 이상의 과정 평가형 자격을 개설해주고 학생들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것이 곧 고교 학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강원도에는 11개 고등학교에서 22종목 이상의 과정 평가형 자격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고교 학점제를 준비한다면 좀 더 쉽고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강력히. 네, 좋습니다. 아니 정말 이 고교 학점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이 넘치는 매력만큼이나 궁금한 점도 많은데 이쯤에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홍천 농업고등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래 농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역량 있는 영농 작업인을 키우고 있는 이곳은 바로 제가 다니고 있는 홍천 농업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국에 3개밖에 없는 미래 농업 선도학교로 영농을 꿈꾸는 학생들의 든든한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교는 농업으로 진로를 확정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점제도 농업 과목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동물자원과와 원예과로 구성되어 있고 신입생은 과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년에 식품가공 및 농업기계를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고 3학년에 농업기계 및 식품가공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 이수하는 곳으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현장에 투입되어도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습 위주 수업이 많아요. 홍천농업고등학교에는 2개의 학과와 6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물자원학과는 돼지사육 전공, 한우사육 전공, 가금사육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년 때 필수 이수 과목인 동물자원 과목을 수강한 후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돼지나 한우나 가금사육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교엔 지금 보시는 양계장을 비롯해 돈사, 스마트팜 온실 등 다양한 실습장이 마련돼 있어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1학년은 2학년이 되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고교 학점제는 선택의 폭과 안목을 넓혀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승계 받아서 할 목적으로 왔어요. 실습이 제일 큰 도움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농장 관리에 관한 거를 이제 또 배우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쪽이 동물이어서 동물자원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만족해요? 네, 저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학교에서도 충분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선택한 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전 충분히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소중한 일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현장 실습은 기본인데요. 2, 3학년은 기본적으로 실습 학년제를 통해 약 680시간 농산 협약을 맺은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네, 원예과는 1학년 때는 원예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배우다가 2학년 때부터 채소, 과수, 화예 세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세 파트는 다시 2개로 작게 나뉘어지는데요. 채소과는 노지채소와 시설채소, 그리고 과수는 전시포와 그냥 과수포, 그리고 화예과는 조직배양실과 초화류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화예부터 과수, 채소 재배를 배우는 원예과의 수업 시간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디죠? 스마트 온실입니다. 스마트 온실. 네. 야. 수정은 원래 이제 벌이나 나비가 인공적으로 수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설 하우스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직접 수분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꽃가루가 있는 거를 갖다가 이쪽에 암술에다가 톡톡 털어서 주면 이제 충실한 열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분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수분이 되면 꽃가루가 들어가서 과실이 이제 열매가 수정이 되겠죠. 농업이라고 하면 논밭이나 축산 쪽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분야로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연과 함께하는 농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유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부모님 곁에서 봐왔고 농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농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농기계는 농업 실무의 기본이겠죠? 실무 중심의 수업만 충실히 들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도 농기계 정비기능사, 화훼정식기능사, 반려동물 관리사, 정비기능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미래선도 고교로 선정이 되어 매년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기 전공을 살려 실습 학년제로 다른 농장들을 나가서 다양한 실습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설된 스마트 온실과 신과선을 통해 새로운 품종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1인 1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고 교육비 지원과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농업을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을 키우고 보살피는 농업을 배우는 곳, 미래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영농인을 키워내는 곳, 여기는 홍천농업고등학교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가 바로 또 홍천농업고등학교에 있었네요. 예, 정말 생명을 가꾸고 보살피면서 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 김동근 학생의 꿈꾸는 농업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화면에서 이 스마트팜 농법으로 과수재배 영상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팜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스마트팜이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빛이나 환기, 그리고 온도, 습도 등을 자동으로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그 이제 스마트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으로도?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하고 달리 진로와 목표를 고민하고 선택을 했잖아요. 네, 어때요? 재미가 있는지, 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저는 농부의 꿈을 갖고 농구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나만 말하자면 학교가 너무 넓어가지고 다리가 아프다는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는 장점 아닙니까? 이야, 그래요. 오, 좋네요. 자, 우리 동근 학생은 어떻게 진로를 정했어요? 네, 정했습니다. 어떻게? 네, 저는 자연과 소비자를 잇는 그런 농부가 되고 싶은데요. 자연에게는 보호를, 소비자에게는 맛있고 건강한 농산물을 보급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꼭 우리 김동근 학생 대농이
되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근 학생이 정말 소신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기 소신과 자부심이 강한 데는 이제 홍천 농업고등학교만의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노하우를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방금 동근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학교의 목표는 졸업 후에 농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학생들의 적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2차 심층 면접을 보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졸업 후에 농업창업 계획서를 쓴다든가 심층 면접을 하고 또 간단한 실습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농업을 대하는 태도하고 의지를 봅니다. 2차 전형에서 60점 이하가 되면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또 1학년 입학을 하면 학생들을 일주일간 농심 함양 주간이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일반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 방향을 보여주고 또 성공한 농업인들을 불러서 대화도 하고 또 농가에 가서 직접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나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농업에 대한 비전도 보고요. 그리고 본인의 꿈과 희망을 만드는 시간을 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건이 학생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2학년 때는 전체 학생이 그리고 3학년 때는 일부 선별한 학생들을 호주나 뉴질랜드 그다음에 유럽으로 해외 글로벌 체험학습을 보냅니다. 그래서 좋네요. 학생들이 거기가 있는 동안에 자신이 미래에 만들 수 있는 농장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리고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산업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작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농업을 배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이 인성이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 교육이 농업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얘기를 듣는데 계속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아까 뭐 해외에 그 체험 연수도 간다고요. 그 말씀하신 나라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본 나라들이네요, 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입학이 가능할까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시면 가능합니다.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엇보다 인상적인 게 어떤 그런 성적도 중요하지만 농부의 마음, 이 농업인의 마음을 이 농심을 키워주는 부분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동근 학생 못지않은 자부심이 또 우리 교감 선생님한테서 느껴지네요. 자,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홍천 농업고등학교는 미래 농업 선도 고등학교에 선정된 특성화고로 고교학점제는 올해가 첫 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를 시작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에 초점을 좀 맞추었는데요. 첫 번째가 미래 농업입니다. 미래 농업은 단순한 관행 농업이 아니고 아마 스마트 농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를 교육과정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바로 농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에 바로 투입되려면 미래 농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농업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농가 30여 곳과 MOU를 맺어서 이 학생들이 1년에 400시간 전체 농업 수업 시간의 50% 이상을 농가에서 직접 수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철 장학사님,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앞으로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때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우수 사례를 보급하고 좀 더 심층 있는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이제 교육 과정이 최종적으로 목표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양질의 시간표를 제공하는 것인데 제가 그 목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시간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윗부분이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기 전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제 고교학점제를 적용한 후의 시간표이거든요. 네. 위와 아래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것이 색깔이죠. 네. 윗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색깔을 칠하지 못했는데 아랫부분은 알록달록 색깔이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만든 시간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고교학점제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우리 직업계고 학점제라고 또 부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를 준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감 선생님.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외부 선생님이 학교에 직접 와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는 외부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여 곳에 농가에 있는 현장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수업하는 산업체 우수 강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농업 교육을 하면 좋은 장점은 일단 학생들이 좀 집중력이 좀 좋아져요. 선생님들이 할 때보다 농가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좀 환기가 되나 봐요. 아, 약간 좀 리플레시 되면서 맨날 보던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수업을 하면 이제 좀 더 집중을 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실무 교육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술 변화라든가 어떤 농업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그때그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론 교육보다는 실기 교육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숙련공이시고 전문가이시더라 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오면 그 돌발 상황을 잘 대처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현장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 김동원 학생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네, 제가 실제로 영농을 미래에 할 거기 때문에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제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성공한 농업인들의 그런 경험들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미래에 농부가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도 차분하게 잘하는 거 보니까 진짜 농사도 잘 지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수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외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 전문가가 학교로 올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학교 밖으로 나가서 교육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 제도라고 하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는 다양한 실습 장비나 전문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종전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단순한 체험학습 형태로 가던 것을 이제는 학점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외부 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입소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학교 밖 교육을 위한 이제 학점 인정 지침을 새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였고 도내에 삼척마이스터고와 한국소방마이스터고에서 그거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신청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그날 왔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시범 단계에서 이제 드러나는 뭐 시행착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 장 박사님께서 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업계고 학점제는 총 9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연구한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이 우리 학생들의 이제 과목 선택권을 늘려주다 보니까 이제 단위수, 학점수,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과목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선생님들 숫자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급감하고 있어서 교사 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구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시간표를 잘 짜서 이제 학생들에게 양질의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도 부족한 이제 교사 수는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에는 산학 겸임 교사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산학 겸임 교사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수업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원격 수업이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직업계고 간에 아니면 직업계고와 일반고 사이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열어서, 특히 강원도는 지역적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필요할 텐데요. 온라인 원격 수업을 활용해서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에는 4개의 공동 실습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학점제와 연계해서 지금 개편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제 과목 선택의 증가를 또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공강 시간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학생들이 수업과 수업 사이에 이제 비는 시간이 존재해서 그 시간에 뭐 도서관을 간다던가. 사회자님은 도서관 가셨어요? 아니, 저희 막걸리, 죄송합니다. 네네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고교학점제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공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공강 시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시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스스로 자율학습할 수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나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실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홈베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홈베이스 공간을 구축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점제의 공간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면서 진로를 정했고 꿈을 키워서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서 지금 이 직업을 갖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니 부러워요. 지금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정말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인 만큼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확대 시행되기 전에 보완돼야 할 것들, 또 뭐 함께 고민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먼저 원주 의료고등학교부터. 고교학점제가 현재는 이제 마이스터고가 실제로 적용이 됐고요. 앞으로 특성화고 일반고는 이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각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때 가장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이 목적과 수단이 바뀐 상황.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는 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는 학생들의 진로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들이 같이 하면서 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좀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홍천농고등학교. 저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좋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고 유익한 과목인가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보다 무엇을 가르치냐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들끼리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과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키워나가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만난 두 학교는 공교롭게도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또 다른 세계, 그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또 두 학교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함께 자리해보니 고교학점제 핵심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고교학점제 성공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각자 여러분이 고교학점제 성공, 미래를 위해서 당부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많은 학생들도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첫 월급 타게 되면 꼭 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동근 학생. 고교 학점제를 통해 저와 같은 영농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미래에 우리나라의 농업을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농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네,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학생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곧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고민은 결국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꿈을 만들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네, 나비 효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교육청은 고교 학점제를 행복고등학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제도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학생과 교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에서 서로 협력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님. 네,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선택의 결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함께 그리고 내가 만드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 우리나라의 미래가 각자 달디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